네, 반갑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지수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등, 즉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는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또 플러스권 넘어갔다 다시 내려왔다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급이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계속 매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대형주 쪽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 쪽 움직임들 그리고 몇몇 동향들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여전히 이제 대형주는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재수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재수없다 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좀 보기 싫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중소형주 짜신 분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뭐 그냥 느긋하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거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보도록 합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을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잠깐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이에요. 오늘 갭 상승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행히 꼬리를 달아줬어요. 이 정도 캔들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상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면, 아래쪽 지지도 만들어진 상태고요. RSI 지표도 충분히 나온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그 시점에서 매도를 좀 많이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형주 입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일단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저점을 잡고 넘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가 아래로 밀렸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지지선 아래쪽까지 위협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절반 정도 매도를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뭐 하락이 나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에 막 치고 올라가긴 좀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횡보 조정 약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시장이 진정되면 다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뽑아놓은 현금은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잘 가지 못할 때 거기서 뽑아낸 현금으로 중소형주를 집어넣고 중소형주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주면 된다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 가능한 시장은요. 지수가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자금을 빼서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의 흐름만 좀 잘 이해하고 있고 잘 탄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 팔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 종목들도 저 밑에까지 다시 처박히진 않을 거고요.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갈 때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 팔게 되면 매수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은 유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50% 정도 수익이었고요. SK 하이닉스는 60% 정도 수익이었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 나머지 물량은 절반 가지고 가고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비중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된다면 이런 것들 절반 정도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또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시총 상위권에서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전히 비중 축소의 관점입니다. 비중을 축소하든 매도를 하든 일단 이 상위권에 있는 배터리들 LG화학이든 SDI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비중을 좀 축소해서 움직이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LG화학이나 SK
삼성 SDI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미 하락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더라도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주시는 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왜 이렇게 타겟팅이 되냐면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수급상에서 연기금과 외국인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금과 외국인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금과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종목들이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차익 실현은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제 제가 아침 시황에서도 뉴스 한번 읽어드릴 때 대형주 쪽에 그래도 집중해야 된다. 중소형주 반짝하는 거다. 그거 아니다. 대형주 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들은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뉴스 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지 대형주 계속 가지고 가야지 홀딩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들은 팔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걸 계속 갖고 있거나 내려가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접근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 위험하죠. 네, 지금 이 흐름에, 이 대형주들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수급 주체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관점으로 잠깐 물러나야 되겠죠. 매수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저렇게 대형주 몇몇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시장은 버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주 쪽에 몰려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죽을 맛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주가가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든 외국인이든 이건 뭐냐면 중소형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와 매도가 같이 들어갔지만 매수 우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들은 여전히 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저는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 코스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포트폴리오 내용 보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네, 뭐 골프존 같은 경우도 뭐 5천억대 종목이지만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뭐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를 엮여가지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도 오늘 이제는 팔 필요 없다고 그랬죠. 매도할 필요 없고 진양산업만 매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진양산업은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고 써니전자 이제 반등 기다려가지고 매매 포인트 나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해서 분위기 또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유지되어 있는 것들 또는 중소형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지선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것들이 주가를 크게 띄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여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시점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애매할 때 이렇게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정장이고 누가 보더라도 상승장은 아니죠. 횡보하는 흐름이거든.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는요. 수익을 내려고 욕심내시면 안 돼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시키는 거, 잘 정돈시켜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많이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조정받으면 잃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많이 잃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상승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정 나올 때도 내가 지금 손해봤으니까 빨리 복구해야지, 빨리 뭐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많이 내야지, 이렇게 욕심내시면 지금 같은 장에서 자꾸 무리수익 들게 되고요. 변동성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자꾸 손해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많이 확장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형주 쪽으로만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다면 거기서는 조금 비중을 덜어내서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 다시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3개월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중소형주도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들어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포트폴리오 이미 중소형주 쪽으로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잠깐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들 쪽 보시면 LG화학 순매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 시점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는 안 봐도 비디오의 연기금입니다. 네, 삼성전자.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연기금에서 팔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도 지금 현재 매도 포인트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도의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얘들도 지금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SDI 매도가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일부 대형주 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하이닉스, 뭐 모비스, 오늘 HMM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어쨌든 플러스 국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시젠, 뭐 이거는 계속 비중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단기적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뭐 기아차도 지금 현재 다시 꺾어서 들어오는 형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 라인 때요 이제 78,000원쯤 될 것 같은데 이탈하고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꺾일 수 있어요. 현대차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나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대형주에서는 계속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시총이 저 밑에 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원대, 3조 원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만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훌륭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후에 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더 많이 밀려가지고 음봉이 시커멓게 나타났다든지 뭐 오후 마지막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형주에 대한 비중들을 더 확실하게 줄여가시는 전략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포트는 크게 건드리실 필요 없는데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손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모두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는 수급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서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조금만 더 좋아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죠? 네, 모두들 오후에 좋은 성공 투자 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